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것이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자격정지까지 줬죠. 써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안녕하십니까. 나야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재판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민변 소속 변호사들하고 같이 했던 재판인데 현직 한문 선생님이었습니다. 중학교 한문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또 따로 판소리 공부를 하셨단 말이죠. 보성 소리축제에서 장원까지 받으신 소리꾼입니다. 근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후로 여러 차례 집회에 나가서 민요 뱃노래라는 걸 대사해가지고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검사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법은 왜 일반인보다 공무원들을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야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당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에게도 특정 정파나 정당에 치우치지 말라, 중립적 입장에 서라 라는 취지에서 정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긴 하죠. 교사들은 사립학교 교사가 있고 공립학교 교사가 있는데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되는 거고 사립학교 교사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노래 한 곡 불렀는데 방까지 갈 그건가요? 일단은 노래 한 곡은 아니고 여러 곡이 한 4번인가 되는데 아니 소리꾼이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삼는 대목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괘씸죄가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도 교사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들이 자기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편향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직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안에 약간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했다고 그것이 문제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헌법과 전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 재판부는 사실 검사의 기소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아니냐라는 논리를 그대로 세웠죠. 그리고 좀 더 이상한 논리는 뭐냐면 그 판사님의 판결문을 보면 내가 그동안 교사의 행태를 쭉 봤더니 야당적 성향이 있더라. 그러니 이번에도 그런 마음으로 야당을 지지하고 여당 반대하는 느낌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일종의 관심법적인 판결 이유를 썼던 것도 되게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심 판결은 그 교사한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자격정지까지 줬죠. 사실 이게 교도소에 가지는 않겠다라고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 있지만 교사에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선고되면 학교에서 나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쌓아왔던 퇴직금도 절반 정도 깎이게 되는 문제도 생기겠죠. 이 선생님한테는 아주 심대한 판결이었죠. 2심 재판부는 그때 대한 결론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심 패소하고 나서 여기서 재판은 멈출 수 없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건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2명이서 재판했던 것을 8명으로 변호인단을 대폭 충원을 했죠. 글을 쓰는 변호사, PPT를 하는 변호사, 증인 신문을 하는 변호사, 최후 변론을 하는 변호사 다 역할을 분담해서 저희가 이 재판을 민회전술로 사실 그 사이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판단했죠. 교사는 당연히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논리 내용을 보면 민주당 안에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지지하는 사람들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세력들도 많았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와중에 대통령 비판했다고 그걸 국민의힘의 지지 반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시했죠. 그래서 무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논리라면 어떤 게 가장 중심에 줬던 것은 이것은 이 교사 개인의 재판을 넘어서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 헌법적 가치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걸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관철해 나갔던 것이 저희 그 가장 큰 전략이었죠. 1심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공무원이 부르는 것 자체가 괘씸하다 이런 취지가 기저에 있었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걸 무색투명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과연 공무원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만 부른 것이 뭐가 문제일까라는 본질적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끝났겠네요. 일단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요. 저희는 끝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항소 포기해라라고 검찰 측에 요구도 해봤습니다. 근데 검찰 측은 무죄는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었죠. 대법원에서도 이 선생님의 노래 부르는 행위는 무죄이다라는 것을 확정했죠. 검찰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부터 상고까지 끝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24년에 시작했던 재판이 26년에 끝났으니까 약 2년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학교에서 물러난 상태로 본인의 모든 걸 걸고 싸우셨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을 임하셨던 호구나 각오가 비슷했습니다. 전선은 안 되는 사건이다. 개인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야, 여기서 지면 모든 교사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대통령 욕하거나 흉보면 다 잡혀가는 구도가 되거든요. 이 케이스가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지 말자. 이게 저희 모토였습니다. 아무튼 재판 끝나고 나서 그분이 했던 말씀은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사건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수행했던 사건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권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 사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형사적이든 아니면 이런 헌법적인 논쟁이 필요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다음 회차는 한번 술과 관련된 한번 콘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마시는 술도 어떨지 궁금하네요.